오늘은 띠그래프와 원그래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갖다 공부할 거예요. 먼저 띠그래프로 나타내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띠그래프나 원그래프에서는 우리가 각 항목에서 뭐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렇죠. 비율. 그죠? 그 중에서 백분율을 구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백분율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백분율? 자, 전체 20분의 5 곱하기 100. 이거 구할 수 있죠? 앞에서 했으니까. 또 20분의 4 곱하기 100. 20분의 8 곱하기 100. 20분의 3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봄을 좋아하는 학생 25%, 여름 20%, 가을 40%, 겨울 15%. 이래서 우리가 요걸 다 더했더니 100%가 됐다라는 거. 거기도 아까 했었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띠그래프로 나타낼 땐요, 각 항목의 백분율을 먼저 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은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려줘야겠죠? 백분율의 크기만큼 여기 띠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25%, 10, 25%. 자, 20%는 여기서 50, 15, 20 여기까지 여름. 그 다음에 가을 40%, 겨울 15% 이렇게 나눠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각 항목의 이름과 백분율을 쓰는 거예요. 봄 25%, 여름 20%, 가을 40%, 겨울 15% 이걸 다 써주고 맨 마지막에 제목을 쓰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그 전에 했던 막대 그래프 그리는 순서하고 거의 비슷하죠? 단지 여기서는 백분율을 구해서 백분율로 했다라는 거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원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원그래프도 마찬가지겠죠? 자, 먼저 백분율을 구했어요. 구하고 그 다음에 백분율의 합계가 100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요거 더하면 65에다가 85, 15 더하니까 100 됐었죠? 그 다음에 백분율의 크기만큼 원을 나눠야지 돼요. 자, 0에서 50, 25, 75 이렇게 나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를 5 단위로 이렇게 끊어주면 쉬워요. 그래서 40이 될 때까지 장미, 튤립, 무궁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장미 40%, 튤립 25%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써주고 원그래프에 맞는 제목을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써줘야겠죠? 제목은 요거예요. 우리가 표에 있는 제목하고 똑같게 써주면 괜찮아요. 됐죠? 자, 이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 원그래프하고 띠그래프를 해석을 해볼 거예요. 해석이라는 거 뭔지 알죠? 이 그래프를 읽어줄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연령별 인구 구성의 비율이라는 그래프인데요. 자, 요 초록색은 15세 미만을 나타내고 보라색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을 나타내요. 자, 요거는 65세 이상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만 봤을 때 어때요? 이 초록색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아, 15세 미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또 이쪽에 약간 주황색 빛나는 이거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65세 이상의 인구 구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024년 여기에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 구성, 여기죠. 여기 구성은 전체의 72%다. 알 수 있죠. 2023년에 여기요. 65세 이상의 인구 구성의 비율, 65세는 몇 %였어요? 12%, 13%였죠? 이거는 21년에 여기에 65세 이상의 인구 구성 비율이 6%였어요. 13%는 6%의 약 2배입니다. 2배가 조금 넘지만 약이라고 그랬어요. 약 2배입니다. 계산되죠? 6을 2배 하면 13, 10이잖아요. 그러면 약 2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원그래프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별 학생 수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옷을 갖고 싶어하는 학생가 34%, 휴대전화 받고 싶은 학생 28%, 컴퓨터 24%, 책 14%.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만 봐도 가장 많은 학생이 받고 싶어하는 거는 옷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받고 싶어하는 학생이 책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의 14%고 28%예요. 곱하기 2 하면 28이죠. 그러면 2배이다. 받고 싶어하는 선물 중 비율이 25% 이상인 것은 25 넘는 게 뭐 있어요? 휴대전화와 옷이죠.
조사한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50명을 조사했어요. 그럼 그 중에 컴퓨터를 받고 싶어 하는 학생은 50명 중에 24%죠. 얘도 50의 24%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50의 하면 50 곱하기 24%는 100분의 24로 계산하라고 했죠. 그래서 약분하면 2랑 또 약분해서 12%가, 아니 12명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거는 어떻고 많은 건 뭐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석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 배웠던 그래프를 갖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림 그래프 배웠고요. 막대 그래프 배웠고요. 꺾은 선 배웠고요. 띠 그래프, 원 그래프 배웠어요. 자, 그림 그래프는 그림의 크기와 수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예를 들어서 지역별 강수량이다. 그럼 물에 관련된 거니까 물방울 무늬로 했어요. 만약에 우리 지역별 자동차 생산량을 조사했다. 그럼 자동차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림으로라도 딱 보면 이거는 뭐에 대한 거다라도 쉽게 알 수 있었고요. 또 이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나타냄으로 해서 항목별 수량과 그 수량을 비교할 수 있었어요. 자, 서울 경기가 요게 뭐 100mm고 요거 10mm니까 두 개면 200에다가 9개니까 290mm다. 그럼 가장 많은 거는 이 커다란 게 많을수록 많은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자, 막대 그래프는 막대의 길이로 알 수 있었죠? 우리 서울의 계절별 강수량인데 그러면 여름에 가장 많이 비가 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막대의 길이를 갖고 알 수 있었어요. 자, 꺾은 선은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요. 이 변화를 알아보기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변화하면 꺾은 선 그래프다. 그렇게 공부했었죠? 자, 시간에 따라 우리가 서울의 연도별 강수량이에요. 자, 2019년에, 20년에, 21년에, 22년 점점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019년에 1200이었는데 1350으로 비가 그 다음에 많이 왔다가 다시 줄었다. 2023년에는 1750까지 많이 왔어요. 이런 변화하는 양을 알아보기 쉬운 건 꺾은 선 그래프예요. 자, 이번에 6학년에 와서 배운 띠 그래프하고 원 그래프는 뭐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랬죠? 그렇죠. 비율이에요, 비율. 그래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또 항목 길이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아까 몇 번 얘기했었죠? 요거 중요한 겁니다. 자, 꼭 알아두고요. 이제 5단원을 끝으로 다음엔 6단원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